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이 이제 핵심인데, 이야기를 이틀째 듣고 있다 보면은 정치 개혁이 이것만 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하기엔 첫째는 이 정당 구조와 운영이 좀 개혁이나 혁신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국회 운영도 좀 상당히 선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치 문화를 비롯해서 언론, 그리고 정치 참여자,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까지 있어야 정치의 변화가 될 것인데, 오늘은 이야기의 초점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된 세계 선거제도안을 보면은 그 중에 도농복합형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시되고 있는데, 요 첫 번째 것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농복합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극단적 정치적 대립은 뭐 지역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작은 수도권에서 출발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석 득표율을 하고 의석 수의 그 괴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두 번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는 뭐 몇천 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농복합형을 이야기할 때도 초점을 수도권에 두어서 이야기할 때 현실이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수도권 대도시에는 중선거구제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로 합니다만은, 대선거구제는 많은 후보자가 나오고 단실 내 후보자 간의 차이를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 6명이 나오게 되면은 1등 하는 사람하고 마지막 하는 사람 사이에 득표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표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거구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3, 4명 정도, 2, 4명 정도의 중선거구제를 수도권인 서울에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극집중화 반전이라고 해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다가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리적 구조상으로도 거의 도시 형태가 다른 오래된 도시처럼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구청 단위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대변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사성이 있는 구청끼리 묶어가지고 중선거구제를 한번 해보면은 의석수도, 지역구 의석수도 여기서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 출신의 의원님께서 조금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의 대표성을 자꾸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이 선거구 획정을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지방이 과소 대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관이 당 관계자 총장님 나오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인구만 가지고 이 규모를 결정하는데 면적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의원님들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 특히 이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우리는 상원이 없습니다만 미국 상원은 인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도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의장님께서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인구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역 규모를 고려한다는 것은 인구 밀도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선거구를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전체의 발전으로 봐서 서울은 거의 안정화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천도 도시의 특성으로 말하자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280만 명에서 지금 300만 명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인천도 거의 도시가 구조를 다 갖췄어요. 지방의 광역도시는 아직도 변화가 많죠. 우리가 광주에 가봐도 그렇고 울산을 가봐도 그렇고 도시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광역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기준하고는 너무나 편리주의적인 기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국민들이 결심하면은 이 인구 밀집의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특히 고밀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고집중화, 일극 집중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충분히 제도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어촌의 인구는 지금 인구의 10% 정도가 해당합니다. 400만 정도가 삽니다. 여기는 실제로 국회의원님께서 4개 군 지역을 관장하시는 분이 8명인가 계시죠? 계시는데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차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4개 군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건 의정활동으로서의 대표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뭐 인구 이런 기준을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수가 줄어들더라도 인구를 고려해 가지고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 현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 비례대표제의 82.2%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민주성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 수도권에서 약간의 제가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약간의 의석수가 남고 그다음 비례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공정성이라든지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층에 대해서만 비례대표제를 정당에서 운영하고 그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남는 수에다가 지금 전문성으로 들어오신 수만큼은 권역별 혹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시험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과거 농촌 사회와 달라가지고 지금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 중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제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도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몇 분씩 생길 수 있을 텐데 저는 거기서 최저한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TK 지역에 제2당이 몇 석 나올 수 있다면은 우리가 광주 전남 지역 KJ 지역에서도 적어도 제2정당에서 최소한 몇 명 나올 수 있게 한다면은 지역 대립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선거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